네, 토요일에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 특히 이제 오메가3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정보였다고 네, 많이들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처음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잠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올바른 영양제,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하면 서플리먼트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좀 뭐 언어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서플리먼트가 네네. 보조제. 보조제, 근데 예.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제일 이 관건은 뭐 저희 제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흡수력이에요. 흡수력,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이제 흡수를 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영양제마다 그 흡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키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대부분 영양제 뒷부분에 이제 디렉션이 써 있거든요. 뭐 음식 먹은 그렇죠. 후에 뭐 음식과 같이 뭐 뭐 이런 거요. 음식과 예, 근데 예. 위드밀하고 네. 애프터밀을 완전히 분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위드밀이란 얘기는 심지어는 밥 먹기 직전에 네네네. 영양제를 복용하시고 네.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 밥 먹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직후는 안 되나요? 직후도 거의 뭐 같은 얘기지만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 제일 우선적으로 네네. 영양제가 소화가 되니까 아,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그런 성분들 흡수하기에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네네네. 뭐 어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네. 식사를 하는 중에 예, 예, 식욕을 예.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식사 하시면서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가 고프다고도 네네. 몇 숟가락 이제 이렇게 먹게 되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을 잃게 아, 되시는 한술 분들이 떴는데 입맛이 예. 없네 이러고 예. 수저 내려놓는 경우. 그렇죠. 아, 네.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음. 사실 이제 더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거 하고 또 네네. 이제 이 성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네. 그거 뭐 만약에 이제 인터넷 같은 걸 좀 잘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복용 전후에 대해서 네네네. 심지어는 병원약조차도 네. 그냥 이름만 쳐도 음. 그 제조사가 네네네. 얘기하는 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메가3를 먹긴 먹는데 네. 정말 생각나면 아무 때나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얘기하시고 나서 챙겨 먹어요. 이제 네. 챙겨 먹는데 음식을 이제 먹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야 되는 그렇죠. 거라고 하셔서 네. 챙겨 먹는데 저는 이렇게 식후 그러니까 수저 딱 내려놓으면서 먹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식전으로 바꿔야겠네요. 그게 좀 도움이 되고요. 네네. 무엇보다 제가 네. 그때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 키 음. 프레이즈가 네. 영양제는 내 몸의 보충제가 아니고 네네. 내가 먹는 음식의 음식의 보충제다. 보충제라는 거 네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지난번 방송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우리 방송 동의보감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요, 유튜브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건강 정보를 주실 건데요. 오늘 네. 준비된 건강 정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에 올바른 영양제면 네. 이번 주는 이제 올바른 그 건강 그 운동법이에요. 운동이요? 네. 아니, 원래 대표님이 운동에 관한 정보도 주세요? 저는 예, 뉴트리션 서티파이드 뉴트리션인가 동시에 네네. 헬스 코치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와, 네. 완전히 건강에 정말 다방면으로 전문가시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졸업을 하려면 네네네. 반드시 따야 되는 이제 한 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운동법은 네. 나의 이제 근육량을 올린다든지 뭐 애슬릭처럼 이제 네네. 뭐 선수처럼 뭐 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내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예. 건강한
이 내 몸을 만들기 위한 네. 건강 운동법이에요. 아, 건강 운동법이요. 네네. 그러면은 이 건강 운동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고 계신다 그러면 네. 정말 이게 쉽게 음. 제가 유튜브나 뭐 여러 군데 찾아봐도 네네.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영어권 사이트에는 꽤 많아요. 많이 있어요. 네, 와, 많이 네네. 있는데 네. 사실 한국어권에서는 적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이렇게 저기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은 것 같고요. 네네네. 뭐 운전 중이시다면 잠깐 차를 세우시고 네네. 적어가면서 꼭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네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는 게 네네. 대사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그거와 또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예. 네네. 근데 이제 순환에는 우리 몸이 혈액이 순환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순환 또 호흡이라는 게 있죠. 호흡. 예, 네네.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시고 숨쉬는 하는 예예. 그 호흡을 통한 순환이라는 게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 순환과 또 아울러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네. 이제 뭔가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그 영양이 섭취됨으로 인해서 네. 그게 이제 내 몸에서 소화되고 또 에너지되고 배출되는 음. 또 하나의 또 대사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 안에 어떤 이 신진대사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하는 건데 네네네. 우리 특히 이 혈액 순환 네네. 이것이 아마 이제 뭐 조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누구나 혈액 순환만 좋아도 혈액만 깨끗해도 네네. 내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해질 수 예,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금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네네. 고민하는 그 질환 중에 하나가 고혈압, 당뇨죠. 맞아요. 네. 예예. 정말 현대인의 질환이죠.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네. 근데 이 고혈압에 또 연관된 또 질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고혈압이 이제 뭐 고지혈증부터 시작해서 또 심장마비도 네네네. 고혈압에 관계돼 있고 네. 뭐 뇌졸중도 고혈압, 네. 또 당뇨는 뭐 합병증으로 너무 많은 병들이 맞습니다. 연관돼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모든 시점이 다 혈액 순환하고 관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법 그러면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제 막 근육을 늘리고 그렇죠. 뭐 예. 이런 거를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은 신체 순환, 네. 대사 대사. 이런 거에 중점을 둔 그렇죠. 그런 운동법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음. 반드시 어떠한 운동보다도 굉장히 네네.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건강법, 건강. 그러니까, 예. 네, 운동인데 네. 제가 이제 이 소개하는 이 내용이 네.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연구해서 이런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고요. 네네네. CDC라고 요번에 네. 이제 저희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기구가 있어요. 네네네. CDC 네. 세계 보건기구. 네. 거기에서 이렇게 공포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 그게 그래요? 뭐냐면 네.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의 스피드. 네네.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맥박이라고 하잖아요. 맥박.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이렇게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는 게 반복되는데 네. 그거의 스피드를 우리가 이제 맥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심장이 이제 수축 이완되는 과정도 저희가 이제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병원에 가면 처음에 이제 혈압부터 재잖아요. 재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보면 많은 분들이 맨 위의 숫자만 관심이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네네. 사실 위의 숫자뿐만 아니라 밑에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제 뭐 위에를 하이고 밑에를 로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고 네. 위에가 이제 프레셔예요. 그 프레셔, 얘기는 예. 심장이 쪼그라드는 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피를 밀어내는 힘. 예. 그다음에 밑에는 릴리스라고 해서 음. 다시 피가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네네. 심장을 다시 키우는
그 힘을 네, 이제 네, 릴리스의 힘이라고 하는데 네.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네. 내 몸에 이제 어떤 그 압에도 측정하지만 혈액 양도 측정이 되는데 네, 네, 네. 그거에 반복되는 속도가 이제 헐빛이라고 이제 음. 그 맥박이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 맥박의 속도에 따라서 네. 내 몸에 이제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아, 그래요. 우린 별로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들 네.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예. 뭐 한 가지 예로 이제 뭐 다르게 아주 쉽게 예를 예, 들자면 예, 예. 저희가 집에서 이제 뭐 뭔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네, 할 네, 때 네, 네. 만약에 수돗물이 굉장히 약하게 흐른다면 예. 음식 닦는데 좀 약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수돗물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 음. 그 음식 닦는데 내가 좀 덜 힘들죠. 그렇죠. 훨씬 예. 수월하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혈관의 혈액 순환 과정에 있어서도 네, 네. 느리면 느릴수록 정체 현상이라는 게 생기고요. 아, 네, 네. 그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네. 효소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굉장히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예. 뭐 바로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예, 예. 그 아까 말씀드린 CDC에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네, 네. 정한 어떤 그 소개한 그 맥박을 이용한 나의 이제 운동 그 레인지를 알려주는 네, 게 네, 어떤 네. 거냐면은 네.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법이요. 예, 네. 예. 그래서 최대 맥박 우리가 인간이 이제 그 맥박에 뛸 수 있는 최대를 네. 220 수치를 놓는 거예요. 오,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 뭐 예. 75, 뭐 60, 뭐 이 정도 예, 예, 되는데 예. 네. 뭐 내가 뛴다든지 음. 뭐 이렇게 빨리 걷는다든지 예, 하면 예, 예. 맥박이 더 빨리 엄청 뜨잖아요. 숨차게 막 올라갈 때. 네, 예, 그게 예. 이제 산소량이 모자르니까 네. 산소를 더 빨리 공급하려고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최대치가 220인데 연령마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네, 예. 연령마다 다른데 네. 220에서 내 나이를 빼면 돼요. 220에서 네. 나이를 빼요. 네, 그래서 예, 예. 만약에 50이다, 예, 뭐 이제 그러면 220에서 내 나이를 빼게 되면 네. 이제 나의 최대 네, 네. 심박수가 그 나오는 심박수는 거예요. 170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이제 50을 빼게 되면 네. 나는 이제 운동을 할 때 170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오, 네, 네.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네, 네. 중간 강도의 신체 운동과 그다음에 고강도 신체 운동 네.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아, 그래서 예, 예. 처음에 이제 근데 저희 이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네. 처음에는 이제 웜업이라는 게 있어요. 웜업. 네, 네, 네. 그래서 내 몸을 약간 어느 정도 데워주고 네, 그러니까 네. 맥박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 강도는 64%에서 76%니까 네, 네. 내 지수가 170이면 64%에서 76% 사이 사이의 심박수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올려서 140, 유지하게끔. 예, 예. 140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중간 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강도가 거의 이제 170에 육박할 정도. 네, 네. 그러니까 155에서 막 160, 170 정도까지를 네, 네. 이제 중간 강도. 그래서 그게 77%에서 93%까지 네. 나의 이제 운동 그 맥박을 하는데 네, 정말 숨 차서 그렇죠. 막 턱까지 숨이 올라올 정도. 예, 그런데 예.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네. 아니 도대체 뭐 내가 운동하면서 어떻게 내 맥박을 매번 맞아요, 세보나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네네. 있는데요.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요즘 뭐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이제 나오는 시계에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아, 맥박 체크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예. 운동할 때 체크하는 시계들이 왜 맥박을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는지가 네네. 여기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도 네, 내 네. 맥박을 이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네. 그 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네네. 만약에 이제 뭐 어디 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신다고 예, 네. 하면 거기에 있는 기구들이 기구들에 또 나와 있는 게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의 맥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음. 아마 그동안은 무심코 뭐 이런가 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네. 그 맥박을 보여주는 이유가 네. 지금 이 CDC에서 아. 얘기하는 이 레인지를 네. 체크하면서 네네네. 나의 운동을 음.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최대 내 나이 계산했을 때 최대 이제 맥박수가 170인데 이거를 네. 막 무리해서 막 180, 190까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이거는 몸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최대치를 넘게 되면 넘게 대부분 되면. 네. 실신할 수 있죠. 아, 실신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네. 와.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죠. 예, 예. 근데 네네.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 CDC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문 중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맥박을 정기적으로 올리게 되면 네. 그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 모세혈관까지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져요. 네네네. 근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내 몸에서 네. 뭐 그 고지혈증, 예. 고혈압, 네. 당뇨, 네. 그리고 체질 개선 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네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영양제라든지 뭐 네네. 각종 뭐 시술을 통해서 하는 것만큼 네네.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박수를 올려서 운동을 하는 것도요? 네, 아. 이것만 가지고도 예, 예. 영양제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네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음.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그 동의보감은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 맥박을 지키는 건강한 운동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 맥박에 집중하자, 맥박을 지키는 건강 운동법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네네. 이제 제가 또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권장되는 운동 이 방법은 네네.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아, 요렇게 매일이 이제 아니고요. 매일이 아니고. 네, 영양제나 예, 예. 뭐 이런 거는 매일 뭐 하루에도 그렇죠. 시간 두세 챙겨 번씩 드셔야 되고. 드셔야 예. 되지만 네네.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에 45분 정도를 예, 얘기하고요. 예. 네. 그것을 주에 2회 2회 정도만 해도. 예, 2회 정도만 해도 예. 충분히 이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네. 꾸준히 해서 매일이 빠졌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더 편하고요. 편하게 접근할 수 네, 있게끔. 또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네. 지금 이제 주에 2회를 45분씩 운동하는 거를 만약에 바쁜 사람인 경우 네네. 그냥 주 1회 아, 그것도 가능해요. 주 1회 대신에 2배로 2배로. 예. 예, 예. 2배로 하면 네네.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운동을 내가 매일 이제 만약에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1시간씩 한다. 그래서 네. 뭐 3시간을 한다 이러면 주말에 그냥 시간 많으실 때 네네. 운동을 3시간 한 사람하고 네.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오. 근데 예, 그 예. 이유가 이 혈빛의 순환이에요. 아, 네네. 결국 이 혈빛에 의해서 네네. 내 근육 생성이라든지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 만들어지는데 예, 예.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는 게 이제 증명된 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동하시게 되면 이제 지금 내용을 들으시고 네.
이 어떤 식으로 아마 처음부터 이 강도에 맞춰서 네네. 뭐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익숙하지가 또 않은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 이제 올리시는데 네. 원래는 이상적인 그 운동법은 10분 정도 몸을 풀어주고 네. 그러면 이제 헐빛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운동 시작할 때 헐빛이 한 75에서 음. 80 사이면 네. 내가 웜업을 하게 되면 100을 넘어가거든요. 그렇겠죠. 예예. 그렇게 되고 나면 네. 20분 정도 아까 말씀드린 중간 강도. 중간 강도. 그러면 예예. 이제 내 헐빛이 한 130에서 140. 뭐 제가 이제 어떤 나이 예. 기준은 이제 50세 정도를 기준한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 강도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운동은 네네. 어떤 거든 운동이든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어요. 예예. 뭐 예를 들어 관절이 뭐 안 좋으셔서 그러시다면 뭐 아 팔굽혀펴기라든지 네네네. 뭐 집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네. 심지어는 이제 뭐 자전거 있잖아요. 아 그냥 이렇게 예예예. 집에서 운동할 그냥 때 하시는 쓰는 거,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전혀 이제 무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또 뭐 그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산책식으로 조깅 비슷하게 대신에 이제 좀 빨리 예, 걸으시는 거. 그러면 예예. 좀 더 빨리 걷는다든지. 그쵸, 그쵸. 예예. 네. 그래서 그런 그 음. 운동 방법론에 있어서는 네네. 다양하게 네네. 그 내가 단지 지금 어. 포커스는 헐빛만 헐빛. 올라가면 되는 예예. 이 거예요. 맥박을 네. 체크를 하시면서 네. 예예. 그래서 20분 정도 중간 강도가 되고 나면 네. 마지막으로 10분 정도를 고강도. 이렇게 음. 되면 만약에 이제 170이 맥스였다고 하면 네네. 한 150에서 165 정도까지 네네네. 올리는 게 인제 그리고 나서 한 네네. 5분 정도 인제 스트레칭을 음. 하면서 다시 몸을 풀어주는 네네. 이 과정을 하는데 네. 이 어떤 그 시간의 안배는 음. 뭐 처음에는 고강도를 굉장히 짧게 한 네. 1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네. 이렇게 네네. 하시다가 네. 점차적으로 고강도가 음.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예. 내 헐빛이 거의 맥스까지 올라올 때까지 네. 그 만들어냈을 때 음. 이 혈관의 모든 부분, 그다음에 네네네. 모세혈관까지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음. 심지어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뭐 고혈압을 치료한다든지 예예예. 당뇨를 치료한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뭐 이제 뭐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래서 그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대한 소개들 예. 뭐 매일 뭐 그렇게 뭐 1시간씩 안 걸어 만보 안 걸어도 된다. 맞습니다. 뭐 하루 10분 15분이면 예. 뭐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예. 이 이유인 거군요. 그렇죠. 예. 네네. 내 헐빛을 최대한 올려주는 게 예예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내 연령을 또 젊어지는 방법 중에 내 헐빛의 맥스가 네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네네. 나의 또 그 신체 나이하고 아.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인제 그 중년이 넘어들면서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아무래도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화가 되다 보니 내가 신진대사가 되게 느려졌어. 그래서 네. 뭐 살도 안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맥박과 관련된 이런 맥박을 올리는 이런 운동들을 하면 아까 순환을 좋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네요. 반드시 인제 이 부분이 네. 그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인제 이렇게 그 헐빛을 올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네네. 부가적으로 나한테 얻는 게 뭐냐면은 내 몸에 쌓여져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예예. 에너지라는 게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이 네네. 될 수 네네. 있는데 네. 그런 에너지원들이 이렇게 안 쓰게 되면 몸에서 그냥 분출되지 않고 네네. 그게 이제 지방화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게 다른 게 몸에 나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배출해 나니까 또 새로운 에너지원을 또
새로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순환이죠, 결국.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은 뭐 우리가 요 지금 맥박 관련해서 이런 순환 운동을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내용을 그대로 맞춰서 아, 고강도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진짜 비단 나의 맥스 헐빛까지 가는 거가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처음 시작하실 때. 네, 네네. 그래서 고강도까지 안 가셔도 음. 가는데 고를 두고 가셔야지 예.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네. 이제 결과적으로 내 몸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예. 그 오는 이제 후유증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몸이 이제 보통 땀이 나는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거는 네. 중간 강도 운동에서도 땀이 나요. 예. 그래서 보통 땀이 나는 이유가 이제 내 몸의 혈액 순환이 빨라지면서 결국 맥박하고 관계 있는데 네네. 순환이 빨라지면서 네. 이 속도가 지금 이제 보통 정상인이 그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네. 다시 그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45초 걸려요. 예. 근데 내가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이건 이제 물리학적으로 네.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열이. 예.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의 온도는 정해져 있는데 열이 나게 되면 그 열을 줄이기 위해서 작용하는 게 이제 땀이 분출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땀이 나는 그 운동은 한 중간 강도에서도 이제 땀이 납니다. 근데 이제 고강도가 필요한 이유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척 같은 거 할 때 세차장 가게 되면 굉장히 센 물줄기 쫙 해야지 깨끗하게 되잖아요. 비누칠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먼지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이제 혈액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모세혈관까지 막혀 있던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심지어 이제 이 고강도 운동을 적절히 잘 하시게 되면 뭐 얼굴에 김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질 수 있고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자주 하는 것보다 주 2회에서 2회 정도. 3회를 넘지 않는 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제 보통 사람이 운동을 하고 맥박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것이 다시 그걸로 통해서 세포가 분해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복구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3일이요? 네. 그래서 보통 2에서 3일의 그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제 막 그 매일 하게 되면 안 매일 되는 하시는 거네요. 분들은 특별히 뭐 운동에 대한 어떤 다른 포커스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뭐 근육을 키운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굳은 살처럼 근육이 쌓이게 이제 상처된 부분이 쌓이면서 근육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노화를 더 촉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아시는 운동 중에 아주 우리 몸에 제일 힘든 운동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이거든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뛰어야 인간의 되니까. 극과 가는 이제 운동이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이 마라톤 같은 경우를 이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노화 정도가 좀 더 그 같은 연령대보다 높아요. 예. 그 이유가 그만큼 이제 고강도 운동을 너무 길게 오래 또 자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요. 그게 이제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주에 2회 정도가 아주 이상적인 운동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포커스를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내 맥박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굉장히 새로운 접근인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은 도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심지어 제가 이제
시계를 차고 예, 운동할 예. 때 그걸 꼭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실제 제가 한 4, 5년 이상 꾸준하게.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피부 얘기도 많이 예, 하고 맞아요. 피부 네. 진짜 좋으세요. 웬만한 여성분보다 피부가 좋으세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그냥 뭐 얼굴에 뭘 발라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몸의 피부 자체도 틀려집니다. 근데 네네네. 그걸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떤 건강 차원에서 내 몸의 어떤 순환에 있어서 그쵸, 굉장히 그쵸.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순환이 좋아져야지 네.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효과를 네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중년이 되면서부터 근육이 이제 없어진다. 이래서 뭐 네.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맥박수가 어떻게 뛰는지 요거에도 포커스를 하다 보면 굳이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유산소 근력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그 CDC에서 정한 최대 제가 맥박수로. 맥박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220이 이제 최대예요. 네. 거기서 내 나이를 나이를 빼기만 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렇네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제 뭐 근육을 키워서 뭐 이런 운동에서 좀 탈피를 해서 네. 일단 우리 맥박을 관리하는 그런 네. 운동법 네.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의보감은요. NHS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